되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머신러닝 팀 첫 발제를 맡은 조유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GMM에 대한 논문인데요. 그래서 GMM을 겐처럼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겐보다도 더 좋은 그런 성능이 있다를 말하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들이 제가 마지막까지 계속 반복을 할 건데 저자들이 말을 하는 스탠스랑 그리고 기존의 그 이미지 생성, 이미지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만드는 사람들의 스탠스가 계속 대비가 돼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핵심은 되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되게 그 진짜 같은 그럴듯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약간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 저자들은 그거 말고 그냥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 이미지 어떤 통계적인 스트럭처, 이미지의 그 분포를 학습하고 이걸 뭔가 따라가고 싶다.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익스플리시트한 그런 리프레젠테이션 하고 싶다. 그래서 인프루언서를 하고 싶다. 약간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데이터셋만 놓고 보자면 이전에는 뭔가 항상 이미지를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뭔가 학습을 했었는데 이제 딥러닝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풀사이즈 이미지 통째로 넣어도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저자들은 이런 다양한 모델들 중에서도 겐을 이제 가지고 비교를 계속 하게 됩니다. 이제 비교를 하기 전에 당연히 이제 겐의 어떤 문제점을 꼬집겠죠. 그래서 겐의 이제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그 이미지 데이터는 굉장히 고차원의 데이터잖아요. 이럴 경우 이제 멀티모달일 경우에 모두를 다 잡아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아까 언급했다시피 어쨌거나 이미지를 잘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진짜 괜찮은 이미지만 만들어내면 장땡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을 이제 잘 속으니까 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를 계속 생성해내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저자들이 지적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 기존의 이런 겐류의 모델을 평가하는 매트릭이 본인들이 말하는 그 스탠스에 약간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미지 분포를 잘 학습했는지를 보고 싶은 건데, 기존의 매트릭은 그거를 약간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IS나 FID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냐면 그 어떤 이미지의 그런 속성이나 아티팩트에 민감하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어떤 의미인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A 모델로 만든 이미지 셋이 있고 B 모델로 만든 이미지 셋이 있다 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히 이게 더 좋죠. 왜냐면 이거 너무 어둡잖아요. 근데 이 IS 스코어로 봤을 때는 이제 별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미지의 어떤 밝기를 이제 반영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저자들이 원하는 건 밝기가 되었던 어떤 뭐 음영이 되었건 대비가 되었건 이런 거를 좀 잘 반영하는 그런 매트릭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겐류의 논문 그런 봤을 때 항상 이런 평가 지표들이 공신력 있는 지표인 건 맞아요. 많이 쓰는 지표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매트릭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꾸 원하는 게 뭔가 이런 분포를 잘 학습했는지 이런 걸 알고 싶은 건데 그럼 뭔가 라이클리후드 계산하면 되지 않겠냐 통계학적으로 하면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예슬님이 그 VA 설명할 때 언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라이클리후드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결국 적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당연히 어렵겠죠. 이미지는 너무 고차원 데이터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식의 접근 방법도 썩 적절하진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는 그런 새로운 매트릭이 뭐냐면 NDV라는 건데 되게 간단한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원래 이미지가 막 이렇게 있고 이걸 어떻게 잘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얘네들이 잘 생성했는지를 본다라는 거는 결국 이 이미지 두 개의 데이터의 어떤 분포가 같냐 이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분포가 같다라는 거를 어떻게 치환해서 볼 거냐면 이 어떤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빈을 만들고 그 빈 안에 샘플을 넣었을 때 그 샘플들의 개수가 비슷하면은 이 양상이 비슷하면은 분포가 비슷하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 통계적으로 같다 아니다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걸 그냥 저희가 잘 아는 그냥 투샘플 테스트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P 프로포션은 이 각각의 빈 안에 있는 샘플들의 비율이 되겠죠.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그런 이미지, 네, 그
빈을 어떻게 잡을지가 또 이제 문제일 텐데,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해서 뭐 그리드를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배경이 있잖아요. 빈 공간에 이제 빈을 잡아버리면 샘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자들은 뭐 보로노이 셀,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이런 걸 사용을 해서 빈을 잡아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빈 안에 적어도 샘플이 하나씩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NDB 스코어를 어떻게 계산하냐. 일단은 요 셀을 만들어내니까 클러스터링을 합니다. 뭐 굳이 K민즈일 필요는 없는데 일단 이 K민즈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클러스터링을 해가지고 어떤 센트로이드를 잡고 근처에 있는 애들은 하나의 이 셀 안에 있다, 하나의 빈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냥 이게 트레인이고 이게 생성한 이미지면은 이 셀 각각 그냥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투샘플 테스트를 해서 뭐 같냐 다르냐. 그래서 다른 거를 그냥 카운팅을 한 게 이 저자들이 말하는 그 평가 매트릭입니다. 되게 뭔가 직관적이면서도 간단한 그런 매트릭이죠.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은 요 하나의 로우가 이 빈 안에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요 센트로이드 그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아까 앞에서 지적을 했던 것처럼 저자들이 원하는 방향은 이미지의 어떤 그런 속성들을 잘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빈이 어떤 이미지의 어떤 그런 세멘틱한 속성들 있죠. 뭐 표정이 될 수도 있겠고, 머리 스타일이라던가 아니면 조명이라던가 안경을 썼는지, 뭐 모자를 썼는지 이런 속성들을 각각 잘 나타내고 있으면은 잘 만들어진 거겠죠. 근데 이제 이 그림만 봐도 이제 어떤 이미지의 그런 속성들에 굉장히 센서티브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매트릭이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본인들이 언급한 어떤 좀 지적할 만한 점은 결국에는 이미지를 어떤 빈으로 치환해서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L2 디스턴스 개념으로 이미지를 쪼개서 보는 게 합당하냐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그냥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그냥 우리 아웃풋 보면 잘 되지 않았냐 그래서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더라고.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문제는 해결을 한 거죠. 매트릭을 제한하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그래서 결국에는 GMM으로 이제 겐처럼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라는 본인들이 모델을 소개하는 챕터인데요. 일단은 GMM이 뭔지 이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결국 GMM은 뭐 저희의 경우에 이제 저희 케이스로 생각을 하자면 이미지 데이터가 있으면은 얘들 어떤 분포가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어떤 가우시안의 믹스처로 이제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각각의 또 민이 있고 코비런스가 있고 이 각각의 가우시안의 어떤 웨이트가 있으면은 얘네들을 이제 추정을 하는 게 GMM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요. 이걸 수정하는 데는 뭐 EM 알고리즘 이런 걸 쓴다고 하죠. 어쨌거나 이제 이 GMM을 이제 이미지 데이터에 쓰면 되겠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건데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은 근데 이미지는 굉장히 고차원인데 이 코베런스 계산하는 거 괜찮나? 라는 그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겠죠. 당연히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너무 커져요. 그래서 저자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솔루션으로 제안을 하는 게 이 MFA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를 뭐 제안을 했다고 하긴 좀 뭐한 게 이건 원래 있는 방법론인데 이걸 그냥 갖다 썼다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는 팩트 애널리시스를 약간 믹스처 버전으로 확장을 한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팩트 애널리시스가 뭔지 가물가물하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결국에 팩트 애널리시스는 또 저희 케이스로 설명하자면 이미지 데이터가 있을 때 이 X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척처를 잡고 이 X의 어떤 그런 이미지 프로퍼티를 설명하는 어떤 팩터를 찾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 Z. 그래서 이 팩터를 설명하는 어떤 그런 뭐였죠? 팩터 로딩이라 하던가? 팩터 로딩과 그리고 이 Z와는 상관이 없는 이 X 자체의 어떤 코베리언스, 요 T, A와 D를 추정하는 게 이제 팩터 애널리시스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뭔가 여기 i가 1일 때 X1의 경우에는 막 이런 식으로 뭐야?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겠죠. 그랬을 때 요 팩터라는 거는 뭐 팩터가 뭐 3개가 있다고 하면은 뭐 이 팩터는 뭐 안경
표현하는 거고, 뭐 이펙터는 뭐 머리 모양을 나타내는 거고, 뭐 이펙터는 뭐 조명을 나타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미지 데이터를 쪼개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개념인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GMM에서 저희가 믹스처 개념으로 접근을 한 것처럼 이 팩터 애널리시스를 한 개가 아니라 몇 개죠? K개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K개에 대한 그래서 이제 추가되는 파라미터가 두 개가 추가가 되겠죠. 기존에는 저희가 A랑 D만 추정을 하면 됐다면 이제 K개가 있는 거니까 이 K개 각각의 이제 웨이트를 어떻게 줄 건지 또 이제 추정을 해야겠고, 그 각각의 이미지들의 그 민 값도 같이 추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네 개의 파라미터를 추정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코드 구현하는 그 부분을 보면은 여기 A랑 뮤랑 D랑 파이 이렇게 추정해가지고 이제 리턴을 해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아웃풋 결과가 나오는데, 저희가 아까 전에 설명했던 그 평가 매트릭에 대한 이제 아웃풋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겐이고 밑에 게 이제 MFA로 이제 뽑아낸 그 아웃풋들인데, 사실 이제 딱 봤을 때는 당연히 겐이 더 좋기는 해요. MFA는 조금 뭉개지기는 하죠. 근데 이제 이 NDB 스코어로 이제 봤을 때는 뭐 예로 보자면 NDB 스코어가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왜냐면은 그 통계적으로 다른 빈의 개수를 센 거였으니까요. 근데 NDB 스코어 기준으로는 MFA가 더 좋아요. 결국에는 이것도 그 저자들에게 스탠스에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주목하는 거는 눈으로 봤을 때 예쁜 이미지가 아니라 그 기존의 그 트레인 이미지의 분포를 잘 학습했는지를 보는 거니까 이 NDB 스코어로 그 평가를 했을 때는 본인들의 모델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이제 결국에 이제 클러스터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K를 잡는 거는 저희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이 K에 따라서 이제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매트릭을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K를 사용한 그 각각의 이제 NDB 스코어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NDB 스코어의 장점들을 이렇게 쭉 계속 자랑을 하는데, 이제 뭔가 첫 번째로 하는 말은 그 겐에서 아까 전에 그 모드를 잡아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어떤 시각화를 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NDB 스코어가 결국 각각의 빈을 저희가 뽑는 거였었는데, 그 빈 안에 있는 샘플들을 뽑아서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요 그림에 나와 있는 약간 요 그림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드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6개였죠. 뭐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1개의 모드만 잡아냈다 라는 거에 대응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3개의 빈에는 너무 많이 할당이 된 거고, 요 빈에는 샘플들이 할당이 안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드가 붕괴되는 이런 거를 시각화할 수 있다. 이렇게 약간 해석적인 그런 강점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이거를 라이클리후드 개념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뭐 라이클리후드가 낮은 애들을 뽑아서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공통되는 그런 팩터를 찾을 수 없는 이런 거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인프런스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의 장점으로는 이제 매니폴드를 디센탱글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이 말을 처음 봐서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았는데, 맨 처음에 언급을 했던 것처럼 개인의 주 목적은 이미지를 잘 만들어내는 거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을 학습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말했던 그 어떤 레이턴트 팩터 Z가 어떤 인간이 봤을 때 이해할 만한 그런 하나의 속성으로 1대1 대응이 안 돼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미지를 잘 설명하는 그런 팩터, 뭐 축을 찾고 싶은 건데, 얘네들을 계속 겐의 경우 까서 봤을 때 뭔가 얘는 뭐 웃는 표정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Z가 있으면은 뭐 안경, 뭐 수염, 머리카락 이런 특성들이 막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인탱글드 막 뒤섞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원하는 거 이걸 싹 이렇게 풀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요 MFA에 이 4개 파라미터가 있었잖아요. 그 4개의 파라미터를 이제 시각화를 한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위에 있는 요 2개는 이게 이제 뮤가 되는 거고, 이게 그 노이즈, 그 코베니스가 되는 거고, 얘네들이 각각의 어떤 그 컴포넌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됐다고 한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 로딩 팩터를 뭔가 더하고 뺐을 때 뭐 안경을 썼다든지 뭐 안경이 좀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점점 뭐 더할수록 뭐 점점 웃는다든지 뭐 회전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야겠죠. 근데 이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되게 잘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이 경우에는 뮤에다가 로딩 팩터를 더한 거고 여기는 뭐 뺀 거고 이런 건데 되게 의미 있는 어떤 인간이 봤을 때 시메틱한 그런 이미지의 그 속성들을 잘 반영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 자체가 아무리 이제 넌리니어하게 막 꼬여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GMM으로 이걸 표현을 하면은 되게 리니어한 그런 매니폴드 콤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리니어하게 쪼갤 수가 있다면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를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겠죠. 왜냐면 기존의 겐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막 꼬여있기 때문에 막 머리 색깔만 뭐 금발로 바꿔줘 이런 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GMM은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매니폴드를 이제 디스엔탱글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결국에는 GMM의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예쁘게 나오진 않아요. 흐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완이 가능하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샤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 이미지들의 이미지를 설명하는 그 컴포넌트 개수를 늘리면 되는 거겠죠. 왜냐면 팩터 애널리시스에서도 결국에는 이 컴포넌트 수는 저희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조금 찾는 그 컴포넌트 수를 늘리게 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결국 그 말인즉슨 이미지는 정교해지겠지만 그냥 트레인 데이터에 너무 오버피팅 되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 말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기존에 어떤 뭐 겐의 한 종류인 컨디셔널 겐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실제 겐처럼 그 제너레이터랑 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서로 경쟁하는 구도를 학습하는 요 포맷을 GMM에다가 적용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접근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는 조금 겐에 대한 내용이어가지고 슬라이드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깊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 핵심은 MFA 모델로 만든 그 이미지들이 조금 뭉개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어떤 방법들을 사용해서 얘를 조금 더 샤프하게 만들었다. 이 정도의 내용이라는 것만 짚고 넘어가고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저는 좋았어서 요 그림만 이제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결국에는 그런 거잖아요. 이미지라는 어떤 데이터가 있고 얘들의 매니폴드가 이런 되게 넌리니한,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그런 매니폴드를 가지고 있는데 GMM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는 얘네들을 어떤 리니어한 그런 컴포넌트로 잡아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컴포넌트 세 개를 찾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조금 뭉개지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교하게 만들겠다라는 거는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서 XA에서 XB로 가겠다. 조금 더 이 매니폴드를 조금 더 잡아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기존의 겐과 다르게 GMM은 계속 리니어하게 이제 얘들을 따라간다라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약간 뭐 슬라이드 없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논문의 어펜딕스에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하이라는 토이 이그젬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GMM으로 한 거고 이게 겐으로 한 건데 겐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그럴듯한 이미지를 찾아내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꼬여있죠. 되게 넌리니한 트랜스포메이션인데 GMM 같은 경우는 어떤 얘들을 설명하는 컴포넌트를 이런 식으로 잡아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두 방법론의 차이가. 그래서 이거야. 응?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줍니다. 좀 나아졌죠? 이게 MFA고 이게 조금 더 샤프하게 만든 거고. 그래서 우리의 모델이 뭔가 너네는 별로 그렇게 정교한 이미지는 만들지 않아 라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서 기존의 MFA를 뭐 겐으로 했을 때만큼 이제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어필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결국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두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는 어떤 NDB 스코어라는 매트릭을 제안을 했다라는 걸. 뭐
이게 2018년도에 나온 거긴 한데 이게 어떤 공신력 있는 지표로 받아들여지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보진 않아서. 근데 어쨌거나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스탠스, 이미지의 그 디스트리뷰션을 잘 추정을 했느냐, 이걸 잘 표현하느냐, 이걸 잘 반영하는 매트릭이라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어떤 컨트리뷰션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개인의 어떤 문제점을 시각화하는 그런 해석적인 측면도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G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런 코비넌스 계산하는 문제 때문에 이미지 하나를 통째로 넣는다는 게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제 풀 이미지로도 GMM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MFA라는 그 방법론을 사용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가 바라는 방향이 어떤 이미지의 그 스트럭처를 되게 익스플리시트하게 표현할 수 있고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잡아낼 수도 있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걸 사용해서 그 저희가 찾은 컴포넌트들로 되게 세밀하게 어떤 인프런스도 가능하다. 그러면서도 약간의 어떤 어플라이를 조금 한다면 되게 그럴듯한 이미지까지도 만들어낸다. 우리가 되게 좋은 걸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끝까지 이제 계속 이 저자들이 강조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 제너레이션 쪽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예쁜 그런 팬시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좀 집중하지 말고 원래 이미지 어떤 스트럭처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뭐 이런 거를 조금 파헤쳐 보는데 주목을 하자라고 이런 식으로 네,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이런 느낌의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는 이렇게 있고 사실 이 논문에서 MFA 자체를 잘 설명해주고 있진 않아서 저는 이 논문을 참고를 했는데 혹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인데 혹시 조금 생략한 부분도 있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네,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여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네,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잠깐만 채팅을 알겠다. 하이에서 리니어한 모양을 갖는 스페이스요? 이 컴포넌트를 말하는 건가요? 스페이스라는 게? 근데 이미지 데이터의 매니폴드라기보다는 그 매니폴드를 이런 막, 아이 뭐야, 이런 막 꼬여있는 매니폴드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컴포넌트를 찾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어디 갔지? 네, 이걸 봅시다. 음, 아이고야. 결국에 하나의 컴포넌트라는 게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안경이라던가 뭐 표정이라던가. 그래서 만약에 혹시 그런 그림 보셨어요? 사실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막 뭐야 단점을 지적했었잖아요. 이걸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근데 물론 이거를 개선한 겐이 있긴 하거든요. 또 인포겐이라고. 그래서 인포겐 논문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떤 컴포넌트를 찾은 것처럼 잘 쪼개지는 그런 레이터드 베리어블을 찾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얘네들을 살짝살짝 조정할 때마다 뭐 이미지가 뭐 무표정이었다가 이쪽으로 가면 점점 웃고 막 운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말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이미지의 어떤 시멘틱한 그런 속성들을 설명하는 그런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걔네 대응해서 네.